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진짜 주식에 대한 공부해보며 찐수익 채워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밀착 지도 받아가고 싶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방송 중에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스마트폰 다들 놓여 계시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신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분위기였습니다. 연말 내고 물량이 출회되며 환율이 오름세를 보였고 전일 조정받은 미증시를 따라 코스피 6거래일, 코스닥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오전 11시경 1%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만회하며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서 2,600포인트를 지켰지만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에 860선이 깨졌습니다. 양식 밀키트로 넘어가서 저희 글로벌 증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는 4.9% 증가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2021년 4분기 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5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2천 명 늘어났지만 컨센서스였던 21만 5천 명보다는 낮았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는 1% 내외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백강훈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얼마나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중 수익률 탑10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 주신 시가 편입 그리고 어제 종가를 모두 다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포착해 주시고 이후 급등세 이어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 16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이외에도 LS전선 아시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죠. 이 종목 어제 종가 기준 98% 가까운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리뷰까지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80%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자, 이렇게 멘토님이 11월부터 저희 방송 합류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세 자릿수 수익 기록한 종목들만 벌써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 자리 옮겨서 멘토님께 직접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성탄절 연휴를 앞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저희는 오늘도 진짜 주식 백강우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른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백강우 멘토님이 우리 어른 시청자분들께 수익이라는 큰 선물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멘토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루돌프가 아니라 좀 선물을 드리기 위한 산타 멘토님이 오셨는데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게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강호 멘토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선물 같은 종목을 판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11월 들어서 저희 방송 합류하시고 이미 2달 동안 선물을 충분히 주신 것 같지만 오늘 종목은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저희가 월수금 아침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이라는 선물 드리기 위한 밀키트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좀 잘 짜가야지만 더 큰 선물 받아가실 수 있겠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생방송 중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자, 입장 방법 2가지. 한 가지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하단 자막 내용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직접 더욱더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지금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 무료 방송 일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하시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8시에 유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 3글자 검색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까지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진행하실 수 있고 또 멘토님들의 라이브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 통해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도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의 리뷰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해야겠죠. 자, 수익률 먼저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멘토님 최근에 이 LS전선 아시아 저희 첫 방송 종목이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세 자릿수 수익 나온 종목이 벌써 3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64% 넘어가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STO 비트코인 얘기 나올 때 너무나 좋았었고 이 LS전선 아시아 최근에 고점 대비하면 한 105% 수익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 너무나 아끼시는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전략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보시면 100%에 가까운 종목들이 벌써 두 종목이 보이고요. 아마 100%를 찍을 겁니다. 고점에서는 이미 100% 넘겼었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종가에도 100% 찍게 될 거예요. 오, 진짜요? 그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디테일한 얘기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지금 느낌 자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어갔다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방송 때 아끼던 종목이다 얘기 드렸었고 공개하고 난 뒤의 모습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언제부터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야기 드렸었냐면 사실은 처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인 거죠. 이때 모습입니다. 이때. 자,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정리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이 나왔었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뷰 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확률은 높아 보이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잡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잘못 들이게 되면은 운 좋아서 수익 낸 것을 마치 기법이 성공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에도 연결시키면 손실 볼 확률이 높습니다. 얘기 드렸었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렸었냐면 말 그대로 이겁니다.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기업적 분석이라든가 시황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가 매일매일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강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럼 멘토님 지금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주가가요. 거의 5,000원,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까지 2만 원이 넘어갔으니 우와. 3배, 30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개별 종목이 3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오버슈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서히 정리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제는 분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 달라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다시 리셋된 거예요. 아. 리셋이에요, 리셋. 다시 시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오. 이제 미래만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기준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기준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뭐 갑자기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기준봉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심리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기준봉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LS전선 아시아 추가적으로 상승 확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포인트겠죠. 아마 지금 쉽사리 접근을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지금 제 새로운 전략을 들으시고 아니면 지금 우리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이야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과거하고 현재까지 보지 지금 현재만 보진 않거든요. 과거로까지 동시에 봤을 때는 지금 무섭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네. 누가 들어가 이 자리를? 안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 무서운 자리 아니겠죠?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그냥 상승주의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바로 네. 그 포인트입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LS전선 아시아는 추가적인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단 지금 바로 사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LS전선 아시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영역이 나왔고 어제 긴 장대양봉 저희가 좀 기준봉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좀 성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당연히 좀 눌렸을 때 저렴하게 담아 가셔야지 수익 조금 더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의 좀 밀착 지도 받으시면서 함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제 손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멘토님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위켓트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얘기는 공간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해야겠죠. 우선 멘토님 저희 LS전선 아시아는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세 자릿수 종가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도달하기를 기원해 보고요. 이 밑에 있는 텔레칩스 사실은 날짜가 뭐 11월 8일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3번이나 소개를 해주셨을 정도로 정말 아끼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 우리 텔레칩스가 시청자 여러분께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텔레칩스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3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 좀 추가적으로 전달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텔레칩스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공개할 때만 해도 네.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텔레칩스지?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지금 시장이 반등장이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반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외됐던 섹터들조차도 강한 섹터를 따라서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텔레칩스를 뭐 단순하게 소외됐던 섹터가 아니라 빛에 가려졌던 테마다, 종목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개하고 난 뒤에 모습을 잘 보시게 되면은 화면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제가 처음에 리뷰도 제가 텔레칩스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재차
같은 종목을 텔레칩스를 여러 번, 3번 정도 공개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흐름인데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안 지웠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지운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 드렸었죠? 이런 얘기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W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잠깐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W자 반등으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때 당시 어떤 얘기 드렸냐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W자 반등을 상당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모든 자리에서 W자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등은 아니에요. 또 괜히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일봉에서 W자만 봐야지, W자만 찾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그러면 안 걸까요? 돼요. 이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W자 반등인데 기업적 분석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악재라든가 호재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앞날은 예측을 아무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날에 계속 충실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공개했을 때부터 제가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차 공개했었던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텔레칩스에 대한 악재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네. 상승할까요? 흘러내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죠. 확신은 절대적으로 금물이고 선입견의 틀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요즘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잔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법보다 중요한 게 신법이다. 신법 싸움이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법 되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법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선입견의 틀에 갇혀서 제가 하는 말 오늘만만 딱 듣고 그럼 나 일봉상의 W자 반등만 찾아야지. 아니요. 주봉도 봐야죠. 주봉도 봐야 돼요. 그리고요. 네. 월봉도 봐야 돼요. 멘토님 볼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안 끝났어요. 분봉도 봐야 돼요. 음, 그리고 분봉 중에서 60분봉도 봐야 되고 네. 30분봉도 봐야 되고 5분봉도 봐야 되고 1분봉도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말 한마디 일봉상 W자 반등이니까 텔레칩스 지금 들어가야지 멘토님 말대로 올라가겠지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저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 없어지면.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제가 항상 안타깝냐면 제 방송을 설명을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잔소리 듣기 싫으신 거겠죠. 안 들으시고 그냥 그 우리 홈페이지 보면 이제 그냥 종목 딱 뜨잖아요. 네. 그것만 보세요. 텔레칩스? 텔레칩스 사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잔소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위험하고요. 물론 오늘 기준으로 제가 어제자 그다음에 전일자 기준으로 분석을 했던 내용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오늘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소중한 자금입니다. 재테크의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너무 쉽게 막 그냥 맹신해서 막 들어가기보다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고 텔레칩스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무게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도 지금 차트상 W자 반등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좀 성급하게 진입하시다가 내가 산 종목 탓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멘토님과 함께 이 연말 그리고 내년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멘토님이 차근차근 잘 알려줄 자신이 있다고 하시니까 혼자서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LS전선 아시아와 텔레칩스 두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장 시작까지 10분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늘 또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수익 챙겨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장점 특징주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오늘 장 시작을 남겨두고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얘기 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네, 지금 정말 많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멘토님이 사실은 이 종목 저희 뭐 수요일 이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추가 반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양봉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퀄리타스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고 네. 다만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 이거를 지금 공략하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나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뭐 리뷰 때 혹은 제가 장정 공략주가 뭡니다라고 딱 얘기만 듣고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는 일봉을 안 보고 분봉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제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분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넓게 볼게요. 넓게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약 10,000원대입니다. 15,000원대인데 1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지금 얼마까지죠? 47,000원까지예요. 거의 3배가 넘게 300%가 넘게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고 얘기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급하게 되면 체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다는 거는 너무 급하게 빠르게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빠르게 매수세가 이미 다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이냐 보실까요? 움직임이 참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좀 이것도 조울증이 있어요. 진짜 너무 보시면 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너무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만약에 이거 잘못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하루에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들었다 놨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눌림목이다라고 진입하신 분들 여기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우울해져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기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었냐면 움직임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 제가 얘기 드렸던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포인트죠. 상승과 하락과 그다음에 조정, 횡보, 상승, 하락. 이게 사실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마치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한 번 더 올라갈 건데 네.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오. 지금 나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쪽으로 빨리 가. 나한테 관심 갖지 마. 지금 막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느낌일까요? 그렇죠. 지금 약간 지금 사람들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급락을 급등과 반복하게 되면서 이거를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접근조차 못하게. 접근조차 만들게 만드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모습은 약간 개인들의 매물을 털기 위한, 내놓게 하기 위한 휩소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인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 앞으로 공략을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런 포인트죠. 그러면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좀 급락과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만약에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면 뭔가 평온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냥 화면을 봤을 때 박스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하게 되면 뭔가 평온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게 기준점이 생겼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없을 때하고 여러분들 무섭잖아요. 없을 때하고 박스권이 생기게 되면
어떤 게 마음이 바뀌죠? 기준점이 생겼네? 바닥이구나, 고점이구나. 그럼 지금 바닥 구간이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게 심리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를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이네. 이제 한번 진입을 해볼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생기신다고요. 근데 맞아요. 언제 진입을 해요? 지금 진입 안 하죠. 왜 그래요?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언제 진입을 해요? 언제 진입하냐면 정말 한 60% 70% 이상이 이렇게 양봉이 뜰 때, 양봉이 뜰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점에 진입을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내려가 보통 있겠죠. 내려가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 부근이라는 걸 인지를 꼭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이건 LS전선 아시아랑 지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움직임이 비슷해 보여요. 이런 느낌인 거죠. 바닥 구간에서 쭉 올라왔다. 네.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LS전선 아시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요. 이거는 다른 분야예요, 다른 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업적 분석도 해야 되고 시황도 분석을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도 해야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일봉도 봐야 되고 분봉 다 봐야 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해서 조심스럽게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로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고점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이 종목 보유자의 영역인 만큼 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는 지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 시작까지 3분가량 남았는데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고 장이 열리면 멘토님의 기술적 분석,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통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오신 밀키트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좀 한 달 전쯤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멘토님. 맞습니다. 저는 이름에 대자가 들어가면 우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동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이 기업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자면은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는 농슬라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친숙하실 것 같고 어제 보도 나온 부분은 또 포스코의 이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죠. 대동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대동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달에 공개했었고요. 네. 지난달에도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 이거 중장기 종목입니다. 미리 공개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들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리뷰 때 대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힌트 아닌 힌트였는데 제가 좀 기술적 분석이 있다 얘기 드리고 기업적 분석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동은 뭐 농슬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많이 알고 있었고요. 어제 가장 좀 강력한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과 임무수행 로봇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입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좀 제철소 내에 낙강을 수거하거나 그리고 물류를 이동시키거나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작업 수행 로봇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이슈로 인해서 어제 주가는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대동의 그 기업의 좀 개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농업기계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뭐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잘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제일 또 제가 가장 되게 좋아하는 타이틀입니다. 최초란 맞아요.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죠. 맞아요. 훈장을 갖고 있어요. 2019년도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업기계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기능 자체가 직진밖에 안 됐던 이항기였지만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작은 기술이라도 최초로 시행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훈장이에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21년도에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업기계 원격 관리인 대동 커넥트까지 출시한 상황이고 뭐 이런
자율주행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쪽에도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현재 뭐 농슬라라고 불린 대동의 실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연속입니다. 네. 이 3년 연속 1조 클럽을 달성을 했다. 이 부분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국내는 국토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판매량이 좀 작죠. 작은 시장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말고 이제 북미하고 유럽 쪽에 굉장히 큰 폭의 사업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자체가 그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해서 국가 검사를 통과했고요. 이거를 24년도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좀 출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내 경쟁사가 한 군데 더 있죠. T사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경쟁사에 대비했을 때 기술력 자체가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뭐 한 끗 차이라고 표현한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몇 계단 차이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단계가 마치 2019년도에 대동했었던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3단계니까 네. 벌써 2계단 차이가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농업기계 시장 자체가 200조의 시장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스마트팜과 더해져서 큰 폭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점, 네. 그런 점 모두 봤을 때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대동은 중장기로 봐도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뭐 지금 어제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 소개해주신 밀키트 종목은 대동이었습니다. 11월 27일 한번 공략을 해주셨는데 어제장에서 이 대동과 그룹주들 대동금속, 대동기업까지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포스코의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기대해볼 모멘텀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동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농기계를 출시했다는 타이틀까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동의 가격 전략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앞서서 전해주셨는데 얼마에 진입해서 얼마까지 저희가 목표가로 가져가 볼지는 잠시 후 멘토님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12월 22일 금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양지수 오늘 빨간불로 기분 좋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0.7% 정도 상승하면서 261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5% 오름세입니다. 지수 864선에서 오늘장 시작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담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1,100억 넘는 매수세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76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테마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신규 상장된 종목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DS-단석 현재 30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주가는 39만 3천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 정도 오름세,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은 0.8%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이 외에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토리오 테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가 28% 가까운 준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한이 12% 정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동국아르네스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도 5%, 6%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대동에 대한 차트 설명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짧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는 올해 기분 좋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의 밀키트 종목 대동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고 오늘 장에서도 조금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9,2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멘토님이 사실 이 종목 저희 수요일 리뷰 짚어주실 때 W자 반등이 확인이 됐고 13,000원 라인이 지지 자리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종목 저희 얼마 정도에 진입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좀 대동이 차트상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느 정도의 급소 가격 라인 확인해 보면 될까요? 예, 일단 대동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오늘 역시 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진입의 자리가 아닙니다. 네.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중장기로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어요. 중장기로 보려면 조금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봤을 때 모습을 좀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22년 5월 달에 고점 부근이 이 부근이죠. 약 19,000원 부근입니다. 19,000원 부근인데 이 고점 부근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고점 부근 돌파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급락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1년 만에 거의 도전을 했죠. 23년도 9월 달에 한번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19,000원 정도를. 근데 역시나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포착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10월 달에는 역시나 도전을 했다가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겠죠.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강한 양봉이 나왔으니 이번에야말로 돌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하락하죠. 실패하고 하락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퀄리타스 반도체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조금 전 이야기 드렸을 때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비단 뭐 퀄리타스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자리 만약에 양봉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의 하단 부근 라인이네 근처에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사게 됩니다. 이때. 왜냐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와, 강하게 양봉도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돌파하겠지. 자, 매수하고 가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못 갔어요. 거꾸로 가죠. 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대동을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 뵀었고 이야기 드렸었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얘기 드렸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기 드렸었다면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제가 네. 방송에서 공개했었잖아요. 공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급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너무 급하게. 이게 약간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대동 같은 경우도 너무나 빠르게 그 양봉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솔직히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포인트예요. 만약에 처음 대동을 공개했을 때부터 이런 포인트입니다. 저는 대동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동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그 폭을 봤을 때 얘 급하게 올렸다 급하게 또 꺼질 불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동이 움직였던 걸 원한 거는 횡보를 오랫동안 하길 바랬어요. 횡보를 오랫동안 하길 바랬었고 네. 상승도 지금보다 완만하게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솔직히 이걸 바랬어요. 왜 이걸 바라냐면 이건 좀 다른 분야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아니 멘토님 지금 양봉 올라가는 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좋은 거지.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수익 뭐 30% 넘게 보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포인트를 얘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30%볼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운 시장에, 복잡한 시장에 안정적으로 내가 끌고 가서 신경 안 쓰고 쭉 갖고 가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갖고 와서 50% 수익 내는 게 더 나으세요? 저희가 당연히 빨리 먹는 것보다 맛있게 안 체하고 맞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어떤 확률이 높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빨리 수익 냈으면 와, 연말이다. 역시 선물인가 보다 하고 수익을 내셔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목에 또 똑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고점에. 고점에 들어간다고요. 고점에. 그리고 또 요행을 요때. 기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급하게 먹은 수익을 다시 급하게 어떻게 돼요? 토해내게 된다고요. 소용없다고요.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수익을 아무리 만약에 잘 봤어도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그 다음은 어디 들어가실 건데요? 그 다음은요?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럼 그만큼 뭐 다음 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죠. 빠르게. 네.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인데 빨리 움직여서 잘 잡아서 수익 내서 좋았어요. 그럼 다음은 어떤 거 들어갈 거예요? 어떤 테마 들어가실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정확히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너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었고, 급하게 올라가서 오히려 저는 솔직히 좀 얘기 드릴까요? 저랑 함께하는 이제 노란톡방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아,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좋진 않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동의 움직임과 너무 상반되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 다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대동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되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눌림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애석하게도 오늘도 역시나 갭으로 상승한 건 너무나 좋은데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강력한 저항대인 19,000원이 돌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오늘만 보시게 된다면 그냥 갭으로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전일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갭으로 뜨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안 당연하죠. 왜요? 넓게 보면 당연하지가 않은 겁니다. 넓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아, 이번에도 19,000원 돌파하지 못했네. 안착하지 못했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또 생각하시는 게 이 고점 부근에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보시게 되면은 9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무려 이 19,000원 돌파를 시도했으니까 이 19,000원 아래 18,000원, 17,000원 가격대에 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엔 돌파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려 있을까요? 이 물려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 하락폭까지 견딘 분들은 마음이 딱 한 가지거든요. 제발 올라라. 이번에는 돌파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려 4번이나 실패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 실망 매물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망 매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매물들이 하나가 되면서 네. 이런 강력한 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현재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동은 다시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동을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진입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보다 조정의 모습이 조금 나올 때 그때 진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대동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적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 노란톡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자세한 이야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대동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장에서 지금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그 갭을 메우면서 좀
하락의 모습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17,700원 선까지도 내려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건 좀 위험한 자리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겨지시겠죠.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해서 이 종목 조금 더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수익 채워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곳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3일 지나고 멘토님 올해 출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동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실시간 특징주 한 가지 정도 살펴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포스코 DX 현재 4% 정도 추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디자인 파트너하우스인 가온칩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20%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실시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멘토님 좀 보시기에 오늘 저희가 지켜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포스코 DX를 좀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이기도 하고요. 네. 포스코 DX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좀 거의 한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어제 20% 가까운 급등, 그리고 오늘도 현재 약 5%가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넓게 한번 볼게요. 넓게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되냐,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한 번에 돌파되긴 쉽지 않다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입니다. 무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돌파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상승이 더 이어지기에는 마치 조금 전 설명드렸던 대동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너무 빨리 올랐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말에는 행사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연말에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은 보통 연휴를, 즉 휴일을 앞두고 매매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약한 날입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약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승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려면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는 시장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돌파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하게 될까요? 간단해요. 일단 익절.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DX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수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금요일 방송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대동이었습니다. 국내 1위 농기계 전문 기업이죠.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팍스탁 채널 넘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